자,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2장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네 번째 시간 가보개혁의 추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경복궁 수정전인데요. 가보개혁 1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 당시에 공국기무처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가보개혁 당시에 이곳에 모여서 개혁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자,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보개혁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자, 본문 보시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의 흐름 필기하신 거 있죠? 거기에 추가로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동학농민운동 1차 분기 때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도 같이 파병했잖아요. 자,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제 가보개혁 1차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게 1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청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청일전쟁이죠. 자, 1894년 이제 연말에 가게 되면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하게 되고요. 유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2차 분기도 결국 진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을미년 1895년이 되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자, 이때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 영토였던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랴오둥 반도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간섭을 하는 사건이 터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결국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민비가 자,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친러 세력이 성장하게 돼요. 물론 이제 민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작년에 2차 가보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던 2차 개혁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일본 입장에서 침략에 있어서 이제 민비를 중심으로 한 친러 세력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자, 민비가 이제 친러 세력이었는데 이런 친러 세력이 꺾이게 되자 일본은 다시 한번 3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연도가 이제 을미년이 됐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3차 가보개혁, 즉 을미개혁 당시에 일본은 서양식 단발로 한국 성인들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무인 민비를 시해한 상황에서 일본이 강제로 단발령까지 시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최초의 항일이병인 을미이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을미이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1896년, 이 병신년이죠. 요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을미병과 아관파천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자 결국은 3차 가보개혁, 즉 을미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 이 개혁의 과정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각 개혁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국기무처가 제1차 가보개혁을 이끌다. 자,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한 일본의 강요로 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섭정이라는 것은 국왕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국왕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섭정이라고 합니다. 자,
새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1차 가보개혁 때 개혁을 추진했던 기구가 군국기무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혁 법안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자,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자, 일본은 청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청일전쟁이죠. 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진 못했습니다. 자, 옆에다가 자주적 성격이 컸다라고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매기고 학습하셔야 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국기무처가 설치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국내부를 설치해 가지고 왕실 업무하고 정부의 업무를 분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왕의 권한을 축소시켰죠. 이게 이제 입헌군주제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려시대 광종 때부터 시행되어 왔던 과거제도가 결국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개국기년을 사용해서 자주성을 나타냈습니다.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 개국기년을 사용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정을 탁지하문이라는 기구에서 일원화시켰습니다. 모든 재정 문제는 탁지하문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차별적 신분제도와 노비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자, 이것은 갑신정변 개혁정강이라든가 자, 같은 연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인데 결국 반영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분제도 철폐.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악습이 없어지는데요. 뭐 조혼을 없앤다든가 일찍 결혼하는 거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가 고문이라든가 연좌제, 죄를 지은 죄인들의 뭐 가족들까지 처벌하는 제도가 이제 연좌제인데 이러한 악습들을 함께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차 가보게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왕실 사무를 국내부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국정은 의정부가 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했다. 자,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자, 그리고 차별적 신분제와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들 봤고요. 그리고 사료입니다. 가보개혁 당시 일본의 입장은 조선의 내정개혁은 제1로 일본의 이익을 주된 목표로 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 가보개혁이 추진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개입 아래 제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다. 자, 청과의 전쟁, 청일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일본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2차 가보개혁의 내용 한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국기무처를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쫓아냈죠. 그래서 일본이 직접 개혁 강령을 제시하는 개혁이 2차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본에 망명하고 있었던 박영효라는 인물이 있어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자, 이때 박영효를 이제 불러들여서 김홍직과 연립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2번이고요. 박영효의 연립내각. 그리고 세 번째, 고종으로 하여금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을 발표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정부를 폐지했습니다. 네 번째, 내각 중심 정치 질서로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을 이제 분리하게 되죠. 재판소가 사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 분야의 개혁이죠. 교육의 목표, 그거를 덕체지로 규정을 했죠. 자, 그리고 7번째, 한성 사범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죠. 자, 더불어서 일본의 유학생도 파견하게 되죠. 자, 여기 홍범 14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린다.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7조를 보니까 모든 재정은 탁지하문이 관할한다. 재정의 일원화. 자, 그리고 14조에 보니까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의 길을 넓힌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개혁과 3차 개혁 중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895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넘겨받았어요.
자, 이때 만주 일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이 원래 차지하려고 했던 이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삼국 간섭이죠. 자, 그 결과 일본이 조선 보호국화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자, 이때 고종과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 민비죠. 자, 일본을 견제한 목적으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친러 세력이 성장하게 됐고요. 2차 개혁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필기해 주시고요. 자, 일본의 협조를 받아 개혁을 주도했던 박영효는 반역 혐의로 쫓겨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요.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외교관이죠. 미우라 공사의 주도 아래 경복궁을 습격해서 친러 정책을 이끌고 있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을미사변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친러 세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역사의 둘레길입니다.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김홍집. 자, 이 온건개합파였던 인물이에요. 김홍집. 자, 이 갑오개혁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되자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발탁해서 이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제2차 수신사로 파견됐을 때 청나라 외교관이 있었던 이 조선 책략을 우리나라에 유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죠.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김홍집, 유길준 등이 참여했던 새 내각은 일본의 간섭 속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을미개혁이에요. 자, 을미개혁은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죠. 좀 5가지 정도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이제 태양력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 이것을 처음으로 채택하는 것이 을미개혁이고요. 자, 연호를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건양연호입니다. 자, 여기서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는 양력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발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 설명이 잘 돼 있죠? 단발령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중단되었던 우편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잠깐 필기해 보시죠. 우정국 청사의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정국이 폐쇄가 됩니다. 자, 그런데 11년 만에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좋지 않았죠. 명성황후 시에 분노하고 있었던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에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발령 시행이 공포되자 이에 반발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항일의병이다. 여기에서 메모해 주시고 이것이 을미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고종은 의병 진압으로 궁궐의 경비가 약해진 틈을 노려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96년 아관파천 되겠습니다. 자, 고종의 명령으로 김홍집 등 개혁의 주도 세력이 제거되었고 개혁이 중단됩니다. 예, 3차 개혁까지 중단이 되면서 모든 갑오 을미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오 을미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반영된 근대적 개혁운동이었고 특히 1차 개혁 때 신분제가 없어지죠. 그리고 내각제도를 통해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그러한 반봉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것이 바로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의 간섭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외세의 간섭이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민중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갑오개혁의 내용과 전개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